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군무원 행정법 또는 행정사 행정법, 기타 여러 직류의 행정법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찬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피고 적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적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당사자인 피고 적격이 있습니다. 피고 적격은 원고 적격과 더불어서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피고 적격 어떤 사람이 될까, 또는 누가 될까 상당히 궁금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올해도 하나 출제됐는데요. 합의제 행정관청이 있잖아요. 합의제 행정관청에서 누가 피고가 될까, 여기도 시험 나왔는데, 오답은 뭐였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장이 아닙니다. 이 점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피고 적격 일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법에서 일반적으로 피고가 누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되겠습니다. 일단 처분을 하겠죠. 처분을 하고, 처분은 뭐 공고준이잖아요. 그죠? 공고준에서 항상 출제되고,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거부, 그 다음에 준하는 법률행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행정행위냐, 그죠? 행정행위냐, 이거와 관련해서 학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수견에는 처분이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행정청에서 처분을 했다. 따로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청이 기본적으로 피고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래 피고 원고는 개념상으로 봤을 때 소송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형사소송법의 개념입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라고 하지 않고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피고가 되느냐, 피고인이 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수험생들이 알아주시고, 그럼 올해 시험이 뭐가 출제됐느냐,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 피고 적격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누가 피고가 될 것이냐, 이게 시험 나왔는데, 오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나왔죠. 장이 틀렸습니다. 장은 예외적으로 피고가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행정주체 나누고 행정기관 나누고 행정청 나눈다고 그랬죠. 행정주체는 뭡니까? 의사를 자기가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이 법익의 귀속 주체가 바로 행정주체가 되겠는데, 행정주체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나아가서는 공무수탁 사행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이 있는데,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면 뭡니까? 중앙행정기관이 되겠죠. 지방국세청장이다, 그러면 뭡니까? 지방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행정기관 중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 표출하는 행정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행정청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시험에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주로 이제 피고가 되는데, 요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이제 위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리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민법상의 개념인데, 위임 같은 경우는 권리를 일부분만 주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권리를 다 주지 않죠. 내가 당신한테 권리를 좀만 줄게, 네가 알아서 해,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위임청과 수임청,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위임청, 그 다음에 수임청. 자, 여러분들 누가 피고가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수임청. 종전에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자, 다음, 작년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대리였어요. 대리는 누가 피고가 될까요? 피대리청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현명주의라고 그러죠. 외부에 내가 권한이 없다는 것을 현명했을 때는, 이때는 뭡니까? 피대리청이 되겠지만,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대리청이 피고가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대리청이 피고가 되죠. 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1위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출제됐다. 아시겠죠? 이렇게 출제되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행정법은 해마다 흐름이 바뀝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제가 정확히 관통 꿀 뚫고 있고,
모든 것을 집합,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중률 가장 높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댓글 다는 거 보십시오. 가장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권한의 위임과 대리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민법상의 개념인데 여기 행정법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나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민법상의 개념이 행정법에 그대로 투영됐다. 맞아요, 틀려요? 그대로 틀렸죠.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이죠. 탈레반이 20년 전권에 정권을 잃었다가 이번에 다시 회복하면서 군사적으로 지금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밀어냈습니다. 원래는 이 탈레반이 9.11 테러 아시죠, 여러분들? 미국의 9.11 테러 때문에 이 미국이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레반 정부를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만 해도 어떻습니까? 마약 재배가 많죠. 양귀비라든가 무슨 뭐 대마 이런 걸 많이 팔아가지고 국익을 축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이 마약 계통을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필로폰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것이 뭡니까? 군복 입었는데 우리나라 군복 입고 있었죠. 참 재밌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자, 이 탈레반도 말이죠. 자기들이 이제 국가를 운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뭐 좋게 보면 그렇지만 나쁘게 보면 뭡니까? 이제 대학살이입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친미 성향의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막 밖에 끼워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시대적 흐름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자꾸 흘러가는 것도 판단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도 유승준이죠. 유승준 사건에 대해서 이 판례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출입하지 말라. 입국 거부죠. 입국 거부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적 답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행정법은 최근 흐름을 많이 반영하는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흐름을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이 문제라는 겁니다. 종전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그 다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내년쯤엔 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이라든가 대통령이 처분했을 때 과연 누가 피고가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통령. 내년에 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3월 9일 날.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죠.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그죠? 서로 아주 이 마타도라고 그럽니다. 마타도 상대방을 엄청나게 흠집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행인 듯이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선거운동이 끝나면 다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다 고소고발해가지고 영장을 가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만약에 처분 때렸다.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피고가 될 것인가. 알았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제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피고가 누가 되느냐? 각부 장관입니다. 각부 장관. 한 4, 5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대통령이 처분했을 때 누가 피고가 될까 해서 오답이 뭐였냐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틀렸죠? 각부 장관이 답이지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이 만약에 처분 때렸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장이 만약에 처분 때렸다. 자, 대법원장은 바로 법원행정처장이죠. 법원행정처장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법무사시험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무사시험. 자, 법무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사법 시행령이 있는데, 이 법무사법 시행령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사를 뽑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법률 유보 사항이지, 법원행정처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야 뭐 대법원장 지나가면 또 쳐다도 안 보잖아요. 솔직히 안 했고. 요즘에는 자기 직책에서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 사회 풍조가 흘러가고 세계가 다 그래요. 세계 패러다임이. 아시겠죠? 내가 별 4개 달고 장군 돼가지고 옛날에 뭐 천안에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있어. 누구죠?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니까. 그 양반도 공천도 못 받았어요. 왜?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옛날 같으면 육군 뭐 그래도 합참의장 바로 밑에 대장이니까 그죠? 최소한 공사 사장은 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바다 집 앞에서 쓰레기 치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차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저귀를 위한 과외 천국이 상당히 좋은 사이트라고 봐요. 왜?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죠? 본인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어떤 이 처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피고가 될까? 이때는 시도 교육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 이 조례는 준법률이라고 그래요. 준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례가 성립하는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의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원들이 발의를 해요. 그리고선 지방의회에서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죠. 그런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거를 공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률에 의해서 포괄적으로도 위임될 수 있다. 포괄 위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조례가 자주 출제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어떤 행정기관의 장이 조례에 의해서 처분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누가 피고가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시도 교육감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조례가 있죠. 자, 이번에 공수처 1호 수사가 누구였습니까? 서울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조현욱이죠. 그잖아요. 부당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송 참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소송 참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송 참가 항상 시험에 출제돼요. 소송 참가다. 이 참가라는 것은 소송 중에 타인이라든가 타인 또는 제3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여기에 이제 개입하는 것을 소송 참가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소송 참가에서 특히 제3자 소송 참가가 자주 출제됩니다. 제3자. 행정청도 할 수 있죠. 이 제3자가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3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제3자한테 행정 절차에서 사전 고지. 시험에 나오는 두 가지예요. 사전 고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그 다음에 소송 참가할 수 있는가. 그죠? 이 세 가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사전 고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제3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내가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무슨 신점이 내린 무슨 점술가도 아닌데 어떻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은 있어야죠. 이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화두가 이거예요. 제3자. 알았죠? 제3자가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상당히 행운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에 나오는 걸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피고 적격하고 제3자. 그렇죠? 20문제 중에 또는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인데 행운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1시간 공부해가지고 두 문제 딱 맞췄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소송 참가인데요. 소송 참가했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이때는 성격이 중요하다. 성격입니다. 요게 시험에 나와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입니다.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예요. 보조 참가. 알았죠? 무슨 얘기냐면 당사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처럼. 자, 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있죠. 당사자처럼 행동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있던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송 행위를 했을 때 이 제3자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번에 답이 이거였습니다. 당사자가 소를 취할 때 제3자의 의사를 반하할 수 있는가, 거역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인데 뭐라고 답이 나왔습니까? 제3자 의사에 반해서도 소를 취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제3자 소송 참가는 이 사람은 당사자처럼 행동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소를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강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답을 딱 찍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게 솜사탕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돌멩이처럼 단단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뜬 구름처럼 공부하면 안 됩니다. 나올 만한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이런 거를 도과 또는 간과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부분에서 힘을 쓴다? 이거야말로 비효율적인 거예요. 경제성이 빵입니다. 아시겠죠? 우린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이 시대, 팬데믹 시대에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자유도 없고, 그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번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앞으로 이거를 초석으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행복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복을 여러분 거로 만들어주는 그런 강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핵심적인 것을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송참가는 말이죠. 이 왜 그러면은 소송참가 제도가 생겼느냐? 바로 이제 필요성 때문에 그래요. 필요성. 지난번에 제가 행정상 비례원칙 설명을 들었었죠. 그래서 적필상이라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비례원칙은 적필상이라고 했죠. 적필상. 그죠? 항상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이 필요성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소송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필요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했죠. 최소. 요거 시험에 나왔죠. 최소 침해 원칙. 최소 침해 원칙이고,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제 상당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성의 원칙은 바로 균형성의 원칙입니다. 균형성.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협의의 비례 원칙.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이번 강좌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강좌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강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테마를 가지고 깊게 들어가는 강좌예요. 알았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조문, 제가 항상 그랬죠. 조문, 그 다음에 모든 판례, 모든 조문, 그 다음에 이론도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법률 용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훨훨 나를 수가 있어요. 여기 호프집에서 훨훨 나르고 뭐 어디 가서 펄펄 날아봤자 뭐합니까? 시험장에 가서 아주 풍비박산 나고 힘 못 쓰면 아무 소용없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운동 연습만 해가지고 씨름대 나갔는데 삿바 잡자마자 넘어지면 소용없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삿바 잡기 전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실전에 강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가 신청이 있습니다. 제3자 소송 참가는 신청은 말이죠. 신청 또는 당사자 또는 법원의 직권에